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하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이유를 굳이 꼽아 본다면 이제 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으로 금리 인하를 크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실망감이 조금은 잔존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후행되는 지표보다는 앞으로 미래 지표를 더 봐야겠다라는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TSMC의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이익은 물론이고 현재 AI 수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탄탄하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들으면서 시장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어제 우리 반도체주는 큰 힘을 입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그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는 넷플릭스가 또 가입자 매출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한 3%,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전일장 복귀를 한번 해보면요. TSMC 실적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쯤 나올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보다 좀 전에 나왔습니다. 2시 50분쯤 실적 발표가 됐는데 큰 탄력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건, SK하이닉스 한 3% 정도로 힘을 발휘해 주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기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고요. 다만 한미반도체라든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개별적으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 넘는 약세 결국에 면치 못했습니다. 자, 방사는 계속해서 잘 갑니다. 굳이 추가적인 이슈를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공격 대상을 결정했다라면서 다시 확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으로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다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돌연 하마스 수장을 제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기대했던 전쟁이 이제 또다시 한풀 꺾이나라는 실망감으로 이 신고가 영역에 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는 비만을 키워드로 순환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는 한독이 또 탑으로 올라가는 모습. 끝으로 엔터는 간만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BTS 멤버들 줄줄이 전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이브의 상승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장 마감하고 나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다시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민희진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었던 사내이사와 함께 대표이사직으로 다시 복귀를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금 엔터주 또 모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오늘장 열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참 가는 섹터는 계속해서 잘 가는 반면에 안 되는 쪽은 뭐래도 안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되는 사람들 되는 그 섹터 올라타도 되는 건지 진짜로 한번 점검을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섹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방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도 또 방산 살펴봤었는데 크게 달라진 모멘텀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나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그리고 메이저 러브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겠죠. 어제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격 대상과 공격 시기를 미 대선 전후로 하겠다라는 공언을 했다라는 것에서 나아가서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외무상이 또 하마스 수장인 시나르를 제거했다라고 공식적으로도
밝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방산 물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버렸다라는 이 소식이 오히려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건 아닌지, 진짜 어제와 같이 올라타도 된다라는 뷰는 변함이 없는 건지 오늘 두 분께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위고비 열풍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주문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줄릭 파마 코리아의 투자사로 알려진 한독이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의 물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품귀 현상, 이 대란은 조금 더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작은 계속해서 비만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세가 이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품 물량이라든지 개발 기한이 더 다가온 데에 따라 차별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무작인 건지 두 분께 또 힌트를 얻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산과 바이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건지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가는 섹터도 있는 반면에 참 밀어주는 기름을 부어줘도 못 가는 쪽도 있습니다. 제동이 걸린 걸까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TSMC 실적 다 잘 나올 건 익히 알고 있었죠. 순이익은 50% 넘게 전년 대비 급증을 하면서 순이익과 매출 이제 모두 컨센을 상회했는데요.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AI 수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확실히 좋다라는 CEO의 코멘트에 우린 더 주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장은 그동안 AI 수요가 버블이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버블, 유행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코멘트를 정확하게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확실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반도체 대장들은 큰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는 여념없이 계속 가는 반면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의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시간 외 거래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에너지 쪽은 원전과 전력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테크 쪽이 뭐 구글부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까지 지금 뭐 소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뭐 그 안에서 엑스에너지, 아마존과 SMR 개발 계약을 맺은 세 개의 회사 가운데 하나인 엑스에너지의 경우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DLENC와 또 협력을 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다 싶어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 기업들이 SMR 개발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물론 시장 대비 흐름들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전부 다 대부분이 윗꼬리를 달다가 음봉으로 전환이 됐죠. 자, 전일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하기엔 두산 에너빌리티나 KPS만 올랐었기 때문에 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여전히 체코 수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걸까요? 자, 올라타긴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도 비슷합니다. 3분기 실적은 조업일수라든지 환율 영향 때문에 좀 둔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미래 수요를 봤을 때는 사이클은 여전하다라는 입장들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전력 3사의 주가는 좀 달리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이제 신고가 영역에 거의 다 올라온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아직 한참 밑에 있다라는 거죠. 이 둘 그리고 한나 기업의 차이는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초고압 변압기 대 배전기기의 차이인 걸까요? 제품의 포트폴리오 차이라면 앞으로 송배전망에 있어서 배전기기 쪽도 유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지, 왜 못 가는 건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중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부동산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총 우리 돈으로 한 340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트럼프랑 해리스 이제 지지율이 역전된 걸까요? 최대로 잡은 어떤 포털 사이트를 보면 한 60대 39까지 지금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리스 캠프 쪽도 조금 급한 모양인지 보수 언론에 또 출연을 했다가 물매를 맞기도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끝으로 넷플릭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입자 매출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섹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부분들 두 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투자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가는 거 또 올라타야 되는 건지 빠르게 점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일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 출연자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은 이미 신고가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LIG 넥스원을 봐라. 근데 어제 바로 LIG 넥스원 터치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근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진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요? 지금은 올라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새롭게 좀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역시나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상방에 대한 여력은 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에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을 한다고 일단은 하는데, 막 관련해서도 당연히 방산 관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전차 2차 계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올해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좀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 지속되고 있고요. 중동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방산을 좀 상방으로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미국 안에서도 사실 그 군수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26년도에는 뭐 영업 이 흐름이 일단은 뭐 최대치를 찍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돈을 잘 벌 거고 수요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주 잔고도 굉장히 빠르게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에 대한 증익들 계속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새롭게 따라붙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달이죠. MSCI 지수에 대한 어떤 편입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함께 어떤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MSCI 지수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안에서는 좀 관심을 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또 상대적으로 사실 3대 방산 기업들은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게 또 한국항공우주이기도 하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걸로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소폭 역성장을 할 걸로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신규 매출이 반영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가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지나고 나서 좀 어떤 앞으로의 좀 키 맞추기 그런 영역에서 좀 따라붙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3분기에는 매출 인식되는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FA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폴란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UAE 쪽으로 그 수리온에 대한 어떤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FA50 그리고 이라크 쪽으로 수리온 또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산 얘기 나눌 때 방산 4사인데 마지막 타자인 한국항공우주가 어디로 가고 요즘에 풍산이 더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조금 문제가 됐었네요. 3분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주 모멘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키 맞추기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도 괜찮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뭔가 원하던 답변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비만 관련주도 가는 것도 올라타야 될지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비만이라는 걸로 묶어서 가면 시장의 소외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종목 잘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뭐 그 전까지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이제 비만을 한 덩어리로 이제 묶었었죠. 이제부터는 이 회사들을 조금 가치적으로 얼마만큼 밸류가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대장이 페트론이죠. 이미 작년 7월 이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가격 했던 게 지금 10만 원 돌파를 했고, 근데 실적이 좋아졌냐? 다 실적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향후에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일랄리에 계약을 하고 그 네. 이후에 로열티 받는 것까지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계속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 회사가 뭐 몇 년 뒤에 얼마 받느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까지 가격이 왔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사인 이제 블루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에 1,1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10억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4분기 때 이번 이고비와 관련된 마진이 네. 얼마만큼 많이 났느냐 이거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급가가 37만 원이고 물론 이제 70만 원에서 뭐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이제 소매 단가가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기서 과연 얼마만큼 가져갈 거예요. 그럼 그리고 국내에서 그 비만 치료제를 사는 사람이 얼마일까에 대한 가늠을 해봤을 때 만약에 4분기 때 물론 작년에 아까 1,100억이라고 했는데 4분기 실질 정말 잘 나와가지고 영업이 이만큼 올라온다. 그럼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에 블루엠텍 주가는 충분히 충분히 밸류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 1차 이제 물량은 줄리파마 코리아가 가져오고 그 2차 이제 유통사가 이제 블루엠텍이 네. 얼마만큼 배정을 받느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CTT 리서치에서는 한 60% 정도는 받아갈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 여기서 위고비와 관련된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네. 또 힌트가 내년 5월에 마운자로가 들어옵니다. 그죠. 마운자로 들어오면은 물론 정근당, 한미약품, 보령까지 있고 여기서 블루엠텍이 가져간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얘네가 이 정도 물량을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마진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주가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이 주가에 대해서 홍보는 좀 이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 커지는 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가느냐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페트로는 10배지만은 20배, 30배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계약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라일리와의 비덕종 계약을 통해서 물론 노보노디스크도 할 수도 있고 한미약품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유황야인도 이제 인베티지렉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유황야인도 이거 페트론과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최근에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미래 가능성 측면에서는 페트론이나 엊그제 이제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도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런 것들 또 한미약품까지 언급이 됐는데 근데 당장의 유통 물량에 대한 마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또 찾아보기도 하고 처방의약품이라는 게 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진단 키트처럼 막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소량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차갑게 해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서 총 마진을 계산해 봤을 때는 블루엠텍 같은 유통주,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줄리가 1차고 블루엠텍이 2차다 보니까 그 밸류 체인에서도 좀 하위에 있고 뭐 이래저래 별로 그렇게 실적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는 반박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4분기면 대략 한 내년 2월쯤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전에 주가는 한번 차익 실현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에이, 이 정도 밸류는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추후에 마운자롭다의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미 한 번 봤잖아요. 물론 사센다는 물량이 작았지만은 이번 위고비 때 물량을 한 번 봤기 때문에 에이, 아무리 다시 마운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진 자체가 역시나 실적이 영업이익이 크게는 올라오기는 쉽지 않은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반등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루엔텍보다는 역시나 펩트론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비만은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예. 페트로는 일단 시장에 대한 상방이 열려 있는 게 좀 아, 그게 중요하다고 좀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계약상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통주들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는 것도 올라타는지 방산이랑 또 비만 관련해서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갈 만한데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은 것들도 간지러운 부분 좀 긁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TSMC 실적 기점으로 우리 과장님도 외국인 수급 돌아오는지 봐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중요한 핀포인트 라서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미장 열릴 거를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마인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네. 별로 반응이 없었던 이유? 일단은 조금 뭐 수급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확산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뭐 보면은 거의 종목들이 뭐 기술주들이 중심, 뭐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부 종목들에 한정돼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올랐었고요. 뭐 TSMC가 뭐 10% 가깝게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 뭐 엔비디아도 올랐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올랐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일부 종목군들의 좀 쏠림이 나타나는 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연출이 됐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까지 올랐었는데 뭐 장 마감 보니까 이제 0.9%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일단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장 막판에 TSMC 실적 발표하고 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HBM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막판에 올랐었는데 이거는 좀 일부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HBM 관련한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일부 테마성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크게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 TSMC 실적 발표 결과상으로 봤을 때 뭐 내용들이 나쁜 건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었었고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뭐 57%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굉장히 대단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일단 3나노 칩 이하가 계속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요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뭐 HBM 관련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5나노나 7나노 쪽에서는 좀 지분 이제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 레거시 쪽은 여전히 좀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한 좀 기존의 어떤 레거시 쪽의 반도체 밸류체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속도는 부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고요. 그리고 2차 전지랑 반도체 둘이서 좀 이제 좀 시속 게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갔다가 이제 2차 전지 빠지면 그 다음에 2차 전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뭐 2차 전지에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3파전에서 반도체 자리를 잃은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만 자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켜주는 자료
데이터가 나온 건데도 별로 못 갔어요. 미장의 눈치를 본 거라면 오늘 시장은 좋아야 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HBM 관련주가 아니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HBM3도 하고는 있죠. 지금 10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엔비디아 8단 반도체 못 들어가게 되면 진짜 내년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거의 탑3죠. 이제 마이크론이 거의 탑2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실적의 발표 이후에도 마이크론은 꾸준히 지금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이쪽과 관련된 이제 HBM을 계속 꾸준히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똑같은 NCF 방식으로 이제 HBM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히 수율적인 문제도 있고 반려적인 문제도 있고 계속 이제 엔비디아 인증 이슈가 좀 미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인정이 이제 미뤄지고 있는 거는 자꾸 SK 하이닉스가 12단 반도체 인증을 먼저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블랙의 가속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10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어제도 지금 삼성전자가 그 TSMC가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판에 그 2천억 가까이 매도를 더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만큼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기술적 차이가 이번 달에 고비를 못 넘기게 되면은 그냥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8단, 12단, 하이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16단 반도체까지 이제 테스트 통과가 되게 되면은 내년 1분기쯤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제 아예 그냥 HBM3E를 버리고 아예 HBM4 쪽으로만 이제 그죠. 전략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24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조까지는 아니더라도 5조 후반까지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4분기 뭐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사실 증가율이 아마 이번 4분기 가격 협상이 아마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쪽이나 이런 관련 PC 고객사들 같은 경우가 일단 협상력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조금은 너무 강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눈치 싸움이 볼 필요는 있고 물론 어제 TSMC도 그랬고 ASML 대표도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AI 수요에 대한 잠재력은 그러니까요. 존재하도 단지 이제 레거시 쪽 삼성전자랑 인텔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AI는 아직까지 견조하다. TSMC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깐 이제 제쳐두더라도 네. 일단 염두는 두되 너는 두고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일단은 체크는 열어두고.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HBM 쪽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대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맞으나 네. 아직 레거시 쪽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지켜보자. 자, 그러면 HBM 쪽으로 조금 좁혀간다 생각했을 때요.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뭐 하나라든지 지금 한미는 뭐가 맞는지 막 지금 맞아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떨어져서 보되 굳이 HBM 쪽으로 좁혀서 투자를 해본다면 이수페타시스가 유력할까요?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는 3분기 실적의 부진에 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네. 뭐 중국 법인 이슈가 있겠지만 중국 법인은 사실 크지도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캐파 증설할 거고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마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너네 HBM 가격 이제 좀 다운 좀 시키자. 결국 2호나 3호나 가겠죠.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미 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 ASMPT 2호나 3호나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네. 이제 그저께부터 이제 주가의 반등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심지어 오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품질 진행 컬 테스트를 한 건 맞고 올해 연내에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조만간 결국에는 HBM 가격을 다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너네 해야죠. 밑에 있는 TC 본사 장비한테 네. 너네 독점은 너네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하나나 그렇죠. 또 ASMPT가 들어와야 네.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마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충분히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도 많이 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또 그런 하나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마치 삼성전자 느낌. 네, 시장 경쟁의 논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워낙 가격이 또 비싸다 보니까요. 네, 이 부분들 잘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원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 재료가 어제 또 강력하게 나왔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뭔가 수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윗꼬리를 달 정도, 음봉으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약해요. 역시 3파전 수급의 영향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전 수요가 올라가는 이제 흐름은 이제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그거겠죠. 수직 계열화시키는 거겠죠. 향후에 뭐 이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건데 그 많은 양들을 어느 정도 자기네 걸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MR 같은 경우도 5년 아니면 이제 빠른 그 기술력으로 3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대형 원전은 15년 이상 걸립니다. 워낙 이제 오랜 기간 걸리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부가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BHI와 같은 이제 기자재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중심을 받았었고 전반적인 원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 3월에 이제 두코바니 원전이 종료가 됩니다. 최종 협상이 끝나죠. 지금은 우선 협상 체결만 된 거고 지금 저가 수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이 지금 당장 그 체결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크지는 않을 거잖아. 거기다가 또 웨스팅하우스도 우리가 예전에 바라카 원전 20조 수주에서 2조 정도의 그 10% 정도의 그 지적재산권을 이미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달라는 거고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내년 3월에 가서 최종 협상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 이 관계가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 원전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이 테물린, 그 다음에 퐁티누프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이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원전이 그때야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체코 지금 그게 뭔가 완전하게 깔끔히 마무리가 안 된 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네요. 자, 이것들이 해결되고 나서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 전에는 3파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때 보입니다. 자, 끝으로 전력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전력 3사 주가가 좀 달리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는데 나머지 전력 2사에 비해서는 별로 못 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품의 포트폴리오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니면 MSC의 뭐 리밸런싱 이슈도 있다가 뭐 빠져서 뭐 그런 걸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 크게 뭐 움직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 일단 대장주가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뭐 일단은 이 종목은 나름 견고하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선주들이 좀 잘 갔고요. 네. 근데 이런 전선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좀 시총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원전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결국에는 사실 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전력 그리고 전기 이쪽으로 좀 귀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어떤 테마성 성격의 기대감이 좀 몰리면서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전선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로 좀 귀결이 된다라는 점에서 아마 그 다른 전력 그 기기 관련한 종목군들도 좀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장기 사이클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그 위아래 변동성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 가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앞으로 이 특히나 초대형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는 뭐 선별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양을 파는 것보다는 좀 비싸게 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이게 아마 기업들의 실적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그 밑에 단에 있는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 좀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력 얘기했는데 TSMC가 지금 그 대만 앞바다에서 TSMC가 또 이게 많이 만들어야 돼야 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앞바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해상 풍력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그 하부 구조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SK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를 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전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저 케이블 또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LS 전선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베트남 쪽에서는 거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실적도 잘 나온 걸로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또 신재생 쪽은 지금 해리스가 또 부진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손이 안 나가긴 합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랑 전력 항상 커플링으로 그래도 대부분 갔었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속성은 조금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전력 쪽? 전력주 네. 오늘 당장은 없더라도 좀 길게. 보면은 있지 않을까. 네. 너무 급한 걸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뭐 방산부터 전력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봤는데요. 투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